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최근에 이제 한 3, 4년 전에 금리가 되게 저금리였죠. 뭐 부동산 금리가 한 3%, 신용대출도 한 4, 5%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이런 수익형 부동산, 레지던스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PF를 건설사라든가 저축은행에서 PF를 일으켜서 많이 짓고 아마 이제 전매 차익 투자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금리에 이제 편승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10%만 내면 되니까 보통 뭐 싼 게 5억에서 한 10억, 좀 비싼 거는 15억이죠. 5억에서 한 15억 사이에 상가, 지식산업센터, 레지던스, 오피스텔, 뭐 도시명 생활주택 이런 한 5가지 분야를 주로 이제 많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10%만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럼 1억, 1억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 돈 1억 투자하고 중도금은 3년 동안 무이자로, 이자는 이제 시행사나 금융기관에서, 시행사에서 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 60% 정도만 있으면 중도금을 이제 대출받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처음에 1억 내고 중도금 뭐 한 30%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이자를 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6억을 내면 이제 3억은 대출로 이제 이자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구해서 하면 그 이자를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전매가 자유롭죠. 전매가 뭐 이런 주택처럼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럼 1억, 10억짜리를 뭐 최초에 그 계약금 10억이, 1억이 있으니까 뭐 한 1억 5천, 5천 더 붙이면 5천이 수익이 나는 거죠. 10억 5천에 파는 거죠. 그럼 5천만 원은 자기가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가 극복되고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 맞물리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따라 올리다가 더 이상 우리나라 올릴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지금 금리가 부동산은 일단 한 뭐 5%에서 6%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8에서 11%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용대출 차이는 이제 보험이나 캐피탈 이런 이순위 저축은행 이런 데는 이제 8%에서 한 11% 되고요. 제1금융권은 한 뭐 부동산은 지금도 한 5, 6, 7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3%대에 받은 부동산은 한가는 지금 거의 이자가 2배 정도 오른 셈입니다. 평균. 그래서 대부분 계획이 내가 10억짜리 원룸 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1억을 내고 9억 중에 어떻게 해서든 뭐 한 4, 5억은 조달을 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그 다음에 세입자를 잡아서 이자를 내고 이제 값이 오를 때가 기다리는 거죠. 거기다 뭐 역세권이라든가 핵심 상업지역이라든가 무슨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뭐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호재가 있으면 나중에 결국 부동산은 또 상승을 했죠. 한국은. 근데 갑자기 금리가 거의 2배 치솟으니까 처음에 이제 이자를 자기가 한 150에서 200 정도 잡았던 분들이 거의 3, 400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개인 파산이나 회생으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이제 한 분은 회생, 한 분은 파산. 지금도 이제 뭐 파산이나 회생 상황에 따라 맞게 이제 컨설팅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소득이 제가 보기엔 소득이 한 250 미만인 분들은 파산을 가야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아무런 재산이 없고 나이도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이 250면 130을 갖고 나머지 120으로 3년 동안 어, 회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200, 200, 한 50 미만인 분들은 과감하게 파산을 선택을 하시고 다른 재산도 많고 다른 지킬 재산이 있고 뭐 소득도 어느 정도 한 300 이상 된다. 그런 분들은 쉽게 파산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합니다.
파산의 장점은 분양권 가진 분들이 파산을 들어오면 채무자회생법상 쌍방 미행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저는 이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내고 다 내면 시행사에서는 분양사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죠.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쌍무계약이죠. 대칭된다는 얘기죠. 쌍방, 내가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하고 내가 권리를 갖고 있고 상대방도 권리를 갖고 있고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근데 파산법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서는 파산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파산관제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을 계속할 것인가.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파산 들어왔는데 이행을 할 수가 없죠. 대금을 계속 내면서 그 분양권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더 이상 이제 어려워서 받기 싫습니다. 대신 낸 돈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낸 돈 돌려주는데 낸 돈이라고는 사실 계약금 하나뿐이 없죠. 중도금은 은행에서 이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금융기관 대출이 시행사하고 정산을 하고 계약금 10%는 돌려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규칙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약금을 물고 뭐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중도금 이자,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됨으로 입은 손해, 뭐 관리 비용 같은 거겠죠. 이런 거를 이제 대개 이제 분양대금이 아마 10%에서 20% 사이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손해배상 채권이죠. 그거를 파산 채권으로 봐서 면책이 되는 거죠.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뭐 재산이라고는 압류금지, 면제재산 정도 범위 내고 급여도 뭐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그냥 이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겠죠. 조기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이제 신청하는데 개인회생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회생에서는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는 있습니다.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개인회생에서는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 대한 거기는 이제 파산관제인도 없죠. 회생에서는 이제 관리인이 스스로 선택이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사실상 관리인 역할을 하죠. 관리인이라는 제도도 없죠. 채무자 본인이죠. 그런 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행을 계속하면은 10억짜리 어떤 재산이 있는 거죠. 분양권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1억은 미리 냈으니까 나머지 9억은 빚을 얻어야 되죠. 9억이 채무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벌써 채무 초과가 안 되죠. 근데 그 10억에 못 팔죠. 가격은 떨어져서 뭐 8억 9억에도 안 팔립니다. 일단 안 팔립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전매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가가 이미 활성화되거나 뭐 100% 분양이 돼서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데 들어가지 아무도 분양이 됐는데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차지 않은데 혼자 독박 쓰죠. 관리비도.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죠. 결국. 금액이 어떤 2, 3억을 깎아줘도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세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은 납입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되면.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되죠. 월급이 뭐 한 300 정도 된다. 그거 내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자가 한 3, 400 되니까. 그럼 내지 마십시오. 내지 않으면 시행사에서 결국은 해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회생에서는 자기가 300 버는 수입에 1인 생계단에 133만 원 빼고 167만 원만 꼬박꼬박 법원에다가 적금 넣듯이 적립해 놓고 1년이든 2년이든 버티는 거죠. 결국 시행사가 해지를 할 겁니다. 해지를 하면 그때 이제 채무가 확정되죠. 뭐 이것저것 해서 뭐 1억 원,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아마 좀 더 달 수도 있고 수령을 할 겁니다. 회생 채권이. 그럼 그때 이제 변제가 되는 거죠. 변제 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단점은 시행사가 만약에 뭐 해지를 안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변제 계획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잘못하면은 그 사이에 파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신청 대리인하고 법률 전문가하고 상황에 맞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지키고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해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격 따짐으로 돈을 내놓고 상대방이 해제를 할 기회를 주는 거죠. 시행사에서 아마 해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해제를 예정을 한 그 분양 그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하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계획안을 짜면은 인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이 해제해서 쌍무계약을 해제하고 파산을 하시고, 급여가 많은 분들은 예, 잠깐만요. 급여가 많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양권에 대해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결국은 소득이나 재산이 적으신 분들은 파산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좀 있어서 파산이 좀 힘든 분들은 개인 회생으로 짜서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